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건, 사고 소식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나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소식이라면 남겨진 유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막막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대신 남은 유가족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망보험 준비 방법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네, 보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보험에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상담 가능한 013-3366-0110번까지 지금부터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사망보험 준비 방법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119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제비를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조보험이라든지 그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총 통틀어서 이제 장제비를 좀 준비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좀 최근인 얘긴데 저희 그 방송을 으로 만났던 저희 이제 시청자님이신데 또 이제 돌연사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그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또 직접 보니까 오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추석 다음이라 좀 마음이 좀 이걸 좀 들으시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최후에는 사망을 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저희 가족이라든지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나마 좀 나의 그 후처리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장제비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죠. 이거 장례비예요. 말하자면 장례비. 예,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들어요. 이제 병원 가서 우리 이제 장례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그 산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목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죠. 장례비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장례비를 우리가 보통 상조보험으로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예, 상조보험. 그 다음에 보험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조보험인데 상조보험하고 상조서비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TV에 나와 있는 TV에 무슨 그 여러 가지 상조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죠. CF라든지. 그거는 상조 서비스입니다. 예,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하는 게 상조 보험이고요. 상조 서비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조 서비스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망을 하면 우리가 후불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납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이 상조 서비스 회사에서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완부를 다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보험은 납입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납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릴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네. 보통 우리 사망 원인이 TV에서 보시면 교통사고라든지 상해 이제 다쳐서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를 많이 접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뉴스에서는 그런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많이 뉴스를 하지 아파서 사망을 해서 뉴스에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는 다쳐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확률이 많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연사라든지 아파서 돌아가신다든지 뭐 주무시다 돌아가신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든지 돌연사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10을 얘기를 하자면 보통 8은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2는 이제 사건 사고 내지는 뭐 다쳐서 돌아가시거나 교통사고 내지는 이제 그런 사고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연령별로 이제 사망 원인을 이게 이제 그 EBS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대하고 50대하고 차이점이 있죠. 보통 좀 충동적으로 많이 하는 나이에는 고의적인 자해가 많죠. 뭐 이 안에 자살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세 때부터 9세까지는 운수사고죠. 뭐 이제 뭐 스쿨 존에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돌발 행위를 해서 운수사고로 가장 많이 사망을 하는 요인이 1위가 돼 있어요. 그리고 40대와 50대는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암입니다. 암으로 물론 지금 뭐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생존율도 높아졌지만 그래도 사망 1위를 부동으로 아주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10대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운수사고가 많죠. 교통사고. 예. 그 다음에 뭐 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적인. 예. 이거는 이제 나이 먹어서 고의적인 자해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제 우울증으로도 많이 이제 고의적인 자해를 하시기도 이제 자살이죠. 자살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병을 하시다 본인이 이제 자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사업을 뭐 이렇게 좀 잘 안 되셔갖고 그러신 경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이런 통계가 참 무섭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통계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가 많아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3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 기형이죠. 그런 걸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이렇게 드문 경우는 뭐 이제 40대에서 60대까지 이제 간질환으로 이제 간경화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되시더라고요. 네, 다음 볼까요? 지금 사망보험금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망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제가 정보를 드릴 건데, 종신보험이 뭐고 정기보험이 뭐냐. 종신보험은 그야말로 내가 90세에 사망하든, 95세 사망하든, 100세에 사망하든, 110세에 사망하든,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게 종신보험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있어요.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뭐냐?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필요하다. 70세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80세까지 그냥 나는 필요하다. 근데 80세 너무 짧아. 나 85세까지만 준비할래. 예. 요게 정기특약이라고 해요. 정기보험. 네, 요건 이제 특약으로도 종신보험에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기보험을 이렇게 따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유병자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 정기보험은 워낙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병자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보험도 사망보험금도 종류가 이렇게 있더라.
예, 근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갈게요. 일반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 사망이 뭐냐? 예, 일반 사망에 질병 사망도 있어요. 질병 사망은 뭐예요? 그야말로 아파서 사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이 있는데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은 얘는 이제 생명보험의 개념이에요. 생명보험. 얘는 손해보험. 네.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재해 사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뭐 태풍이 불어서 이번에 이제 태풍이 불었죠. 얼마 전에 링링. 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올까요? 예.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 생명보험에서는 지급이 돼요.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상해 사망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이제 알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질병 사망은 그야말로 이게 이제 손해보험에만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명보험에 질병 사망이라고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요건 이제 손해보험 쪽에. 예, 특약이에요. 그야말로. 요거를 주계약으로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특약으로 넣습니다. 밑에. 기본계약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상해 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질병 사망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입을 하시되 80세까지만 가입이 되세요. 까지만. 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정기특약이라든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90세, 85세 상관없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딱 8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예, 더 가입하시고 싶더라도 보험을 잘 보시면 우리 이제 그 증권에 이렇게 보시면 뭐 기본계약이 있고 질병사망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험은 100세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런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뭐 20년 납, 20년 만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최대 긴 게 80세예요. 80세. 80세.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입을 다 했다. 100세까지다. 모든 특약이 다 100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100세까지 돼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100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약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를 좀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은요. 3가지가 부합이 되면 돼요. 그게 뭐냐? 급격한 거. 갑작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우연하게. 이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래성. 예, 밖으로 다치는 거죠. 안으로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성이 있어야 이 그 상해 사망에 그 부합이 돼요. 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손해보험의 사망은 2가지예요. 상해 사망, 질병 사망. 2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 상해 사망 안에는 교통사망도 들어있어요. 이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상해 사망은. 이제 다쳐서 그야말로 다쳐서 요 3가지가 들어있는 거에 만족이 돼야 상해 사망이 들어가져요.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이제 살인 사건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급격하고 우연한 거잖아요. 외래성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부합이 되시고 보상하지 않는 상해 사망이 있죠. 이것도 한번 알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스카이다이빙, 뭐 전문 등반, 모터보트, 그다음에 오토바이 경기. 이제 이런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해 사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 가서 내가 이제 한번 뭐 취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재미로 한번 가서 타보겠다 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면 지급은 해줘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하면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임신 출산 당연히 안 되고요. 타살 돌연사. 지금 이제 그 제가 오늘 비교를 해드릴 게 뭐냐면 생명보험에는 이 타살, 돌연사, 의료사고 이거 다 지급해 주거든요. 생명보험에는 돼요. 생명보험에는.
오케이. 그런데 그 손해보험 쪽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지금 이 그 보상하지 않는 사례에 이 통틀어서 보시면 생명보험에서는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그 손해보험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망이 다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또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질병 사망은 그야말로 아파서 돌아가시는 거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세요. 주무시다가 거의 이제 그 부검을 하다 보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마비로 많이 이제 사망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질병 사망이에요. 예. 그리고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해 사망은 이 급격한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지 않아도 그 생명보험에서는 지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상해 사망 안에는 교통사망, 뭐 실종사, 돌연사, 자연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질병 사망에는 들어있죠. 자연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에는 재해 사망, 특약으로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망은 이제 뭐냐면 내가 자살을 하던, 아파서 사망을 하던, 다쳐서 사망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망하시면 무조건 지급을 해줘요. 생명보험은. 얘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굉장히 분류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사망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가 사망보장을 보통 이제 준비를 할 때 첫째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제 빚도 있어요. 예, 빚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을 또 가입을 하실 때 노후자금으로 쓰시려고 왜? 뭐냐면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지 않고 계속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면 또 그 자금을 목적자금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노후자금으로.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좀 땡겨서 쓰시다가 나머지는 뭐 종신보험으로 쓰셔도 장지비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보장이죠. 예.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제일 남아있는 식구들이 제일 걱정인 거잖아. 먹고 살 거 걱정, 자녀들 교육, 내 미래에 대한 노후. 예. 아무 준비 없이 떠난다면 이거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이 없는 상태 아니면 내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그 집안은 그야말로 뭐든지 반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 남편이 사망했죠?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양육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양육을 다른 데다 맡기겠죠. 그럼 또 돈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아이들을 혼자 놔둔다면 내가 또 직장을 다닌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위험 보장을 또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생활비 또 내지는 또 당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가 없다면 아니면 내 가족이 없다면 사실은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커요. 제가 저희 지금 이제 그 방송을 몇 번 이제 뵀던 저희 이제 시청자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치 않더라고요. 정말 가깝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이제 어떤 걸 알았냐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를 또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수익자를요. 사망을 하면 누군가는 수익자를 지정을 하죠. 미리 가입하실 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지정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바꾸셔도 돼요. 수익자 지정은 바꾸기 쉬워요. 예, 계약자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수익자를 바꾸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변경 가능. 네,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잖아요. 보통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를 지정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형제가 5이에요. 형제가 5인데 한 명이 외국에 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자산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형제가 다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형제가 안타깝게도 신용불량자에다가 지금 그 한국에서는
행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찾을 수도 없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말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대요. 이게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의가 돼야 된대요. 아니면 내지는 법정 상속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우자가 있으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라면 내 자녀와 나와 이렇게 나누면 되지만 양쪽 다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대형 그 버스가 승용차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는데요. 그 부부가 한꺼번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으로 정해놓으니 이것도 복잡하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상속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으시는 게 사망 후의 처리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았겠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장제비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사망보험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제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생활자금이에요. 생활자금. 물론 이제 부채가 있다면 더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망보험금은 어떤 차압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건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건 차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뭐 했다가 비청산하는데 써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생활자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만 치더라도 1년에 1200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 몇 년간은 그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암 환자하고 똑같아요. 이 정신적인 이 패닉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혼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남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은 그냥 아이 양육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또 이분은 또 워낙 또 착하시고 하셔갖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정말 그냥 아이들만, 남편 저기만 잘하고 아이들만 잘 키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배워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게를 하자니 돈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돈이 있으면 돈을 드릴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 그러니까 뭐 여유가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사망보험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하실 때나 좀 이렇게 조금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 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장제비라도. 네. 그 뭐 대출금은 당연히 있으면은 상환해야 되니까 부채 같은 경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지금 한 가구당 6천 이상은 부채를 안고 있어요. 뭐 저도 있지만. 그래서 내 가정에 누군가가 부재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래요. 뭐 보험은 나쁜 보험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중심보험도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본인이 삶을 마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지인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내가 묻힐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유병자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유병자도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유병자 가능. 예, 지금 약 드셔도 상관없고요. 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 앓고 있으신 분도 아무 상관없어요. 당뇨, 혈압, 뭐 간경화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3개월 내에 여태까지 약 계속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추가 검사만 없으시면 돼요. 예, 3개월 내에.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시면 돼요. 예, 2년 동안만. 2년 지나면 상관없어요. 2년 전에 수술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관련해서 입원과 수술력이 없으면 돼요.
요거만 없으면 가입이 어떻게 되냐.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는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 이분은 수술하고 2016년이니까 지났으니까 가능하신 거고, 이분은 2013년이니까 당연히 5년 지났으니까 가입이 당연히 가능하시죠. 유병자분들은 특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추산을 한 게 뭐냐면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 물론 남성분도 있겠죠. 여성분들이 사망 위험률이 높대요. 예. 뭐 때문에 사망 위험률이 높냐 알고 봤더니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고관절,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예, 골절로 인해서 6명 중에 1명이 1년 안에 사망을 한대요. 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골절로 무슨 사망을 해? 근데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공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망 위험률이.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시면 내 자녀분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보험료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을 너무 높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1,000만 원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장제비 말씀드렸죠. 장제비는 보통 우리 뭐 380만 원, 뭐 120회? 뭐 이렇게 하죠. 예. 요거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그나마 내다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다 내라 그래요. 나머지 앞으로 내실 것도 뱉어내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은 내가 납입하다가 사망했죠. 그럼 사망보험은 1,000만 원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납입을 2달 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 안 내셔도 돼요. 그래도 1,000만 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이게 보험이에요. 그리고 환급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유병자 플랜이라서 사망보험금 그 환급표인데, 해지환급표인데요. 해지환급도 높아요. 낮지 않아요. 거의 한 75%까지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죠? 내가 뭐 낸 돈도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쵸? 보세요. 네. 여기 볼게요. 지금 40대, 50대, 60대 제가 이렇게 플랜을 짠 게 뭐냐면 1,000만 원 기준이에요. 월납. 이거 20년 납이거든요. 여성분들은 24,000원, 남성분들은 28,000원. 그 다음에 50대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 다음에 60대는요. 이제 여성은 20년 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10년 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배예요. 짧게 10년만 딱 내고 끝내시는 거예요. 8만 원. 네. 종신이에요, 종신. 언제 돌아가셔도 1,000만 원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20년을 다 내고 그래도 살아있어. 예. 언젠가는 나와요, 사망보험금이. 예. 해지하셔서 뭐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셔도 해지환급이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장제비를 준비한다 하면 예, 20년 납할 수 있죠. 요건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따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갱신형 안에 이 사망보험금이 그 질병 사망이 들어있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분은 해지도 못해요. 그런다고 이걸 유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갱신형 때문에 그걸 해지하시는 일이 있어요. 유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예, 그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결국엔 소비자 손해예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해서 예, 유지하다가 진짜 내가 유지 너무 못하겠다. 그럼 감액을 하셔도 돼요. 500으로 줄이셔도 돼요. 500도 비싸.
그러면 300으로도 줄이셔도 되고 200으로도 줄이셔도 돼요. 감액이 다 가능합니다. 요거 비싸요? 500으로 줄이셔도 돼요. 네. 좀 이거를 우리가 좀 실속 있고 요령 있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1억을 하겠다? 그건 욕심이죠.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네.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확률이 좀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환급이 76%부터 168%예요. 이게 뭐냐? 이건 왜 이렇게 높아? 얘는 이제 정기특약이에요. 정기특약이 뭐냐? 내가 정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80세까지만 보장 받을게요. 예. 그런데 손해보험의 80세하고 생명보험의 80세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예. 질병 사망. 그것도 자살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예, 안 나오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은 무조건 나와요. 자살하든 뭐 우울증으로 사망하든 아파서 사망하든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든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정기특약 보세요. 40대, 50대, 60대 보시면 보험료가 1,000만 원에 8,800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다르죠. 이 기한을 정해놔서 그래요. 네, 만약에 90세로 한다 그러면 조금 늘겠죠? 예, 그런데 70세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60세로도 가능하세요. 네, 그게 정기특약이에요. 내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내 사망 그 만기를 보장을 나는 70세까지만 받겠다. 아니면 80세까지 받겠다. 아니면 저는 그냥 60세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좀 요령 있게 좀 실속 있죠. 예. 우리가 무조건 어떤 그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정해줄 때 보통 보면 막 1억 플랜 뭐 이런 플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조절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장제비가 뭐 내가 몇천 갖고 뭐해 하지만 막상 그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장례금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의외로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내 가족, 내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내가 좀 유병자다 하면 더더군다나 조금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추석인데 추석 끝나서 좀 명절 끝나서 좀 날씨도 시원하고 뭐 하늘도 맑고 하지만 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좀 그래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이 부재를 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 오늘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상조와는 달리 사망 보장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납입 의무가 없어지는 데다가 보장 금액도 더욱더 크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병자 종신 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활용해 보신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세워나가는 보험료나 갱신되는 보험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연락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맞춤 보험 솔루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부터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보험 상담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43살 주부긴 한데요. 예. 제가 2013년에 갑상선을 한쪽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좀 예. 지켜보자 그래서 예, 매년 검사는 하고 있고 또 그대로 이제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는 받으시는데 딱히 수술은 안 받으신 거네요? 네, 네. 자, 그 당시에 그럼 보장을 좀 받으셨을까요? 네, 그때 조금 제가 들어있는 보험을 예. 가지고 암 진단비하고 예,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에서도 한 80% 받았거든요. 선지급을 좀 받으셨나 봐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또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도 있으실까요? 가족력에서 특히 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고요. 예. 현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혈압약은 좀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43살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장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고민이신 건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암 진단을 예. 좀 받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강진욱 암보험을-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 증권입니다. 3건 가지고 계신데요. 흥국화재에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교보생명에서는 교보 다사랑 CI 보험 80% 선 지급형으로 이미 갑상선암으로 납입 면제가 되신 상태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교보생명의 큰사랑 연금보험은 60세부터 개시되는 연금 상품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23만 원 정도인데 문의사항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시고요. 2013년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지금 검사만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보장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추가로 또 어떤 보장 챙길 수 있는지 강진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예. 바로 대부분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셨고 크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상태죠. 네, 네. 네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우선 제가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을 우선 점검을 좀 해드리면 흥국화재 그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은 실손보험을 위주로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게 이제 2008년도 7월 달에 가입하셨으니까 이제 실손보험 중에서도 이제 100%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단지 여기 보니까 5천만 원은 입원비고요. 통원비가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통원비가 좀 작다 싶은 경우가 조금 예. 이제 있고 5년 갱신형으로 돼 있으시고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보시면 그 옛날 거라서 이제 그 80세 질병 사망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특정 질병, 여성 만성 질병, 부인과 질환 그러니까 여성들에 관련된 수술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런 것으로 아직 수술을 받으신 거나 이거는 없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요런 부분이 비용은 좀 작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은데 문제는 2개 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험이 80세 만기인데 현재 보험 그러니까 43세이시면 살짝 저는 90세 넘어서도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에는 그 보험료가 44,000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7,000원이 적립금이고 17,000원 정도가 보장성이에요. 이거는 적립금을 많이 넣어놓은 이유는 5년에 한 번씩 보험 그 실손보험이 많이 인상될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으니까 요건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통원비가 10만 원으로 적다 보니까 이 통원비에 대한 거를 조금 좀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보 이제 다사랑 CI 보험인데 이게 4년도 3월 달에 가입을 하셔서 갑상선암으로 우리 그 사망보험금을 일부 받으셨죠.
네네. 네,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 지금은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납입 면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암에 갑상선암이 들어가 있어서 납입 면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11만 6천 원씩 내고 계시는 거를 암 진단금도 지금 사망보험금에서 80% 3,200만 원에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에서 5,200만 원 받으셨는데 납입 면제도 돼버렸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좀 힘도 되고 납입 면제도 있어서 이 납입 면제 조건을 꼭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되어 있고 보장이 나쁘지 않아요. 그 수술비에서 우리가 보통 수술비가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고요.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는데 1에서 3종 수술 1종 할 때는 40만 원, 2종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3종 수술비 200만 원인데 이 3종 수술비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 이식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에 여기서 치조골 이식비가 1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치아보험 대신에도 여기도 보장도 받을 수 있어서 요 1에서 3종 수술비는 잘 유지하시는 게 되고 납입 면제도 됐으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도 여기에는 이때 2004년도에는 일반암에 아까 유사암이 갑상선을 뺀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상피내암이 유사암으로 돼 있는데 일반암이 없어지면서 얘도 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2개를 가지고 계시지만 암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암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요 성인병 수술비가 지금 600만 원씩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옛날 거라서 생명보험은 뇌출혈 진단비 주는데 뇌출혈 플러스 뭐라고 돼 있냐면 뇌경색증이라고 돼 있어요. 즉 뇌출혈이 뇌졸중에서 뇌졸중보다는 범위가 적잖아요. 뇌졸중에서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 뇌졸중에서도 뇌경색만 뇌출혈 플러스 되어 있어서 보장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히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요 보장은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보생명 큰사랑연금보험은 정말 가입을 잘하셨어요. 이게 2003년도에 가입해서 연봉리 확정금리로요 4.5%짜리예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네. 금리는 몰랐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게 네네. 이제 20년 납이고 60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년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때부터 60세가 되시면 이제 이게 연봉리 4.5%로 또 불이가 될 뿐만 아니라 확정적으로 매년 70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교보생명에서 이익을 내면 일정 부분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으니까 절대 요거는 실효 안 되도록 연차가 안 되도록 끝까지 잘 관리해서 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3개를 보니까 일단 다 유지하시는데 일단 교보생명 11만 6천 원을 뺀 거로 계산을 하니까 한 23만 원 정도 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제가 좀 보장을 좀 추가를 하려면 보험료가 좀 늘어날 건데 우선은 2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미 지금 내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갑상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술 안 하셨고. 네, 진단만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암보험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3년도니까 5년이 지나셨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없으시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이 없으셔서 유병자 암보험으로 하는데 A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입 한도가 4천만 원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천만 원하고 유사암 1,000만 원을 넣어서 새로운 걸 가입하시면 이게 한 100세 보장이시고요. 그래서 한 5만 2천 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걸 가지고 계신 건데 이게 유병자가 아니라 건강보험 저해지보험으로 가입이 됐어요. 예. 이게 지금 B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승낙을 내줬는데 조건이 있어요. 약간의 할증보험료하고 갑상선은 전기간 부담보가 생겼어요. 그런데 할증된 부분은 이제 수술비에서 약 한 2천 원 정도 이제 할증이 좀 더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의 전기간 부담보인데 만약 지금 이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5년 동안 만약에 계속 내가 수술 안 하고 넘어가면 보장이 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왜 3년 부담보, 2년 부담보 이럴 경우에는 3년, 2년 부담보 기간에 실제로 내가 치료를 하셔도 돼요. 치료를 하셔도 그 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개시되는데 이렇게 전기간 부담보는 5년 동안 전체적인 치료가 없을 때 보험회사에다 나는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없다라고 하면 개시가 될 수도 있는데 5년 이내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갑상선 쪽은 전기간 부담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유병자가 아니라 일반 건강한 표준체의 저해지 보험이라서 요 보험이고요. 아까 유병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도 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유병자 암보험에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거가 일반암이 여기에 또 추가로 3천만 원을 넣었어요. 암 보장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싶다고 하는데 아까 유병자 암보험보다 살짝 비싸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이 2천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아직 갑상선 한쪽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유사암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양성 뇌종양이나 또 여성 특정암이라고 해서 또 여성들과 관련된 암이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하면 8천만 원 정도 암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님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거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2,000씩 가지고 있으셔서 저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하고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범위가 좀 넓죠.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1,000만 원씩 넣는데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쪽에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그게 관열이거나 또는 비관열이 되는데 이 수술비를 넣어놨고요. 최근에 나온 좀 범위가 넓은 즉 부정맥이나 심부전증이라고 해서 심장이 아니라 심부전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수술을 받는 즉 허혈성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수술비도 1,000만 원, 즉 수술비를 제가 좀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 이렇게 해서 수술비를 다 보강을 했더니 약 한 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암이 8천만 원 되었고 뇌혈관이 2천,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고 수술비 보강을 해서 한 15만 원 정도 추가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보험료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암 보장을 조금 더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지금 보니까요, 어느 하나 정리할 거 없이 너무 잘 준비해 놓으셔서 실비 위주의 흥국화재 증권이랑요, 교보생명의 2건의 증권 모두 유지를 하시고요. 대신에 만기가 좀 80세로 짧았고 또 암 진단비, 혈압 쪽 가족력까지 저희가 좀 든든하게 보장을 채워드렸고요. 손해보험사에서 유병자 암보험이랑 저해지 건강보험까지 챙기시면은 걱정 훨씬 더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232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1세 주부입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동반한 약을 복용 중인데 완치가 안 되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데 유병자 보험으로라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실 보험회사가요 많이 유병자분들한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걱정하시는 약이 사실 완치가 없습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3개월만 지나시면 괜찮으세요. 2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시거나 아니 5년 안에 암만 없으시면 지금 오늘 방송에 드렸던 종신보험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또 3대 진단비 또는 수술비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뇨가 없으시기 때문에 실손도 좀 할증이 붙어서 그렇지 가입 다 가능하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약을 드셔도 또 유병자 분들이라도 지금 모든 분들이 거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